네, 오늘은 또 코로나19가 시사하는 학교 자치라는 주제로 교육시선 오늘 2020년 10월호네요. 2020년 10월호 코로나19가 시사하는 학교 자치. 그죠? 글씨 좀 크게 한번 해볼까요? 모두를 위한 교육은 모두에 의한 교육에서부터. 그죠? 요약이네요. 2020년 1학기 동안 교육부가 통보하면서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는 단위 학교가 수직적 거버넌스 구조의 제약을 받고 있다. 재밌는 말이네요. 수직적 거버넌스 구조.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죠. 학교 자치의 실제를 드러내준다. 학교 자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학교 공동체는 허용된 자율 안에서 지침에 대한 경직되고 보수적인 해석, 눈치 보기, 형식주의 등 민원 발생과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동체 의사를 결정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학생의 목소리가 가장 쉽게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자, 수직적 거버넌스 구조, 경직되고 보수적인 민원 발생들 책임 최소화, 따라서 학생의 목소리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것이겠죠. 두 번째, 실질적 권한의 부재와 자발성과 공동체성이 결여된 학교의 의사결정은 절차적 민주성은 담보될지어라도 그 결과에 대한 공적 책임을 지는 실천으로는 연계되지 못하였음. 좀 어려운 말이네요. 학교 자치는 실질적 민주주의와 함께 그 실천의 결과에 대한 공적 책임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선행해야 할 것은 학교 자치의 실천이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의미인지 성찰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주로 해야 될 것은 절차적 민주성은 확보가 되었다. 그렇죠? 뭐 학부모도 물어보고 학생들도 물어보고 이렇게 되었지만, 그렇죠? 결과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는 되지 못했다. 좀 더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는 모든 학생의 배움과 성장이라는 공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공공성 보장에 대한 책무를 지닙니다. 교육의 공공성은 공적 책무수를 넘어 공교육이 추구해야 할 공적 가치를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한번 좀 살펴봅시다. 코로나19 사태는 학습자들의 학습권 보장, 공평, 공적 가치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 자치는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삶의 공간인 학교에서 주체가 되어 공동체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해야 가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일상의 학교 공간 속에서 동등한 상호 주체적 관계로 체현될 때 가능한 것이다. 그 출발은 학생들의 생생한 언어를 경청하고 그들에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행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네,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됐는지 보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학교 자치의 민낯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학교 자치가 허울뿐이었다. 학교 자치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 그죠? 어떤 점이 제대로 되지 못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겠죠.
교육부의 권한과 지침의 메인 학교. 2020년 1학기 동안 교육부가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양상이 있었다. 감염 이전에는 학교의 자율 권한이던 사항들까지 전부 다 교육부 지침을 따르거나 더 세세한 지침을 요구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렇죠. 이는 단위 학교가 여전히 관료주의적인 수직적 거버넌스 속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학교 자치의 실체를 드러내주는 것이다. 그죠? 관료주의적이죠. 혹시 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사 운영의 지침에 위배될까 굉장히 전전긍긍하면서 옆 학교는 어떤지, 그쵸? 교육청의 지침이 없으면 불안해했죠. 모든 학교들이. 학교는 상위 주체가 허용해주는 안에서, 교사는 교장이 허용해주는 안에서, 학생은 학교가 허용해주는 안에서만 자율적일 수 있었다.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구성원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 속 유연한 협력이 부족했다. 학교는 각종 소규모 회의와 의견조사, 교직원 협의를 통해 학교 운영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학교 자치를 위한 정책과 제도가 학교 민주주의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소통과 협력의 내용은 수업 운영을 위한 기술적 협조나 업무의 분업, 방역을 위한 관리와 통제에 대한 것이 주를 이뤘고 무엇이 더 교육적인지에 대한 고민과 소통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그쵸? 시간도 없었고 지침도 계속 바뀌었고, 그쵸? 그 다음에 이때 당시 많은 선생님들이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들 또 모일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의사소통이 부족했었어요. 네. 그래서 수업 개발 이외의 의사결정은 분업화된 각 부서의 의사결정에 따르기도 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회의 많이 하는 부장들 보고 좀 무능하다라는 그런 소위 일부 시선도 있었고요. 회의 없이 혼자서 알아서 착착착착 해주는 부장을 그죠? 유능한 부장이라고 하는 데도 있었죠. 감염병 사태로 부과된 업무의 배분을 두고 학교 공동체 구성원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였으며 기존에 추진해왔던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연기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색 맞추기식 학부모 의견 수렴. 그렇죠?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기는 했지만 좀 나중에 면피식 정도라는 것이겠죠. 학부모는 등교 방식, 체험학습 실시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관련 사안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최종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 학교가 촘촘하게 짜놓은 방역 지침과 교육과정상의 이유로 설득당하는 등 학교 의사결정에서 학부모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 사실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쵸? 늘어난 의사소통 속에서 학생의 목소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줄어들었죠. 그쵸? 학생 자치회도 거의 구성되지 않고, 학생 자치는 거의 뒷전으로 물려놨던 사항들이었죠.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학교 자치의 모습은 학생 자치가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학생은 공동체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단위 학교나 교육청, 교육부 어디에도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였음. 학부모와 학생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의 의견이 학생 의견이라 간주하거나
학생들은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생의 의견은 무시되었다. 즉, 학부모의 의견으로 갈음하거나 아직 잘 모르는 녀석들이라 배제되었다. 학생이 교육의 주체라고 말해왔지만 학생을 수동적인 존재로 교육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은 지난 시기에 더욱더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학생자치기구의 조직 자체가 5월 이후로 지연되면서 학생자치 활동은 위축되거나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의 의사결정 실태는 이런 지침에 의해 오는 이런 상황들, 자율에 의해 움직이는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했는데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일들이겠죠. 자, 그럼 이제 제도적인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부각된, 그죠? 도드라진 학교의 자치를 제약하는 요인들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구조적으로 첫 번째, 관료주의적 수직적 거버넌스. 수직적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 조직, 수직적 의사소통, 수직적 명령 하달 이런 말이겠죠. 수직적 거버넌스. 현행 교육 체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게 맞겠네. 또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지도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 구조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학교가 수업 진도와 평가에 얽매이는 모습은 단위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 편성에 대한 권한이 없어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준다. 단위 학교 내에서도 학교장, 교감, 교사, 학생으로 수직 계열화된 구조로 최종 권한이 학교장 1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실제로 많이 그랬죠. 학교장이 쉽게 공동체 의사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구조는 위기 상황에서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미주적 의사결정이 미주적 실천으로 이어지기 어렵게 만들었다. 자, 그래서 수직적 거버넌스라는 것은 구조 자체가 관료적이다. 그렇죠? 상명하달 방식이다. 두 번째, 관행, 또 민원 누가 책임질 거냐, 민원 책임에 대한 두려움 속 비교 문화, 학교의 획일적이고 관료주의적인 문화와 주변 학교와의 비교는 위기 상황에서 학교와 교사가 학교 상황에 맞는 전문적이고 교육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제약하고 있다. 학교가 주변 학교와 비교하거나 수업 방식이 획일적으로 통일되는 현상은 학교에 제기되는 민원과 책임에 대한 두려움과 무관하지 않다. 그 결과 단위학교 의사결정은 학생에게 가장 교육적으로 이로운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지침에 의해 경직되는 것, 그 다음에 눈치 보기, 형식주의, 민원이나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어떻게 보면 비판을 하기는 하지만 정말 당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주변에 A 학교, B 학교, C 학교들이 있는데, 그쵸? A 학교, B 학교에 비해서 C 학교의 어떤 결정이 틀리다면, 그쵸? 만약에 C 학교의 결정이 학부모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거라면, C 학교가 어때요? 굉장히 많은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겠고, 오히려 반대로 C 학교가 A와 B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방향의 정책이 있다면 A 학교와 B 학교에 많은 민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평준화되는 현상이 그죠. 서로 교장들끼리 아니면 교관들끼리 부장들끼리 전화 돌려가면서 참고도 많이 삼고 그렇게 하죠. 원칙, 공정성에 갇힌 자치. 코로나19 사태는 학교의 공정이라는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었다. 온라인 개학 시기나 등교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인 고려는 대학 입시였으며 교육부가 가장 먼저 하달한 사항도
원격 수업을 위한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이었다. 이는 모두 입시와 관련하여 차질이 생길 것과 그로 인한 공정성 문제에 발생한 것에 대한 부담이었다.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대원칙 속에서 학교가 공정한 기록을 위하여 수업 진도를 나가고 출결을 체크하고 평가에 몰두하는 사이 학교는 학생의 교육을 위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행사할 수 있는 여백의 공간을 잃었으며 학교 교육의 목적은 입시로 귀결되었다. 입시에 복속된 학교는 출석 인정 방법, 수업 운영 시간 등 기존의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까지도 더 상세한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어 버렸다. 그죠? 그죠? 학 관행, 다름에 대한 비교 문화 이거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직적, 그죠? 그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던 대로 하자. 하향 평준화 분위기, 출석 평가 기록의 얽매인, 사라진 학생 의견과 축소된 학생 자치.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까지는 실태에 대해서 바라보았고, 그러면은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학교 자치를 추구해야 되는지, 그렇죠? 공동체 철학에 기반한 공적 책임의식 강화와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 재난 시기에 드러난 학교 자치의 모습은 기존 학교 자치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형식적인 외현의 구축에 머물러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교 공동체의 자치 철학과 자발성 부재는 절차적 민주성은 담보될지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민주주의와 교육 결과에 대한 공적 책임을 지는 실천으로 연계되지 못하였다. 학교 자치는 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것과 함께 그 실천 결과에 대한 공적 책임도 가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선행해야 할 것은 학교 자치의 실천과 교육적 경험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찰하는 것이다. 학습권 보장.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교는 공교육기관으로서 학생의 배움과 성장이라는 공적 가치, 그죠? 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공공성 보장에 대한 책무를 지닌다. 공공성 보장에 대한 책무를 지닌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는 더 이상 교육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로서는 공공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을 공적 가치로 요청하고 있다. 공공성의 재구성, 그렇죠? 교육의 공공성은 공교육이 추구해야 할 공적 가치, 학습권 보장만을 뜻하지 않고 공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 공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것. 학습권 보장은 협의고 우리 다 같이 만들어가자. 내포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교육의 공공성은 어느 시점에서 완성 구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하여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할 실천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언젠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서로 참여와 토론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모두를 위한 교육은 모두에 의한 교육에서 출발한다. 다 같이 해야 된다. 좋은 말이네요. 어쩜 이렇게 말을 잘 만들지? 그쵸? 모두를 위한 교육은, 그쵸? Education for all. 모두를 위한 교육은 모두에 의한 교육. 그쵸? Education by all. 그쵸? 모두에 의한 교육에서 출발한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그쵸? 이거 좋은 말이냐, 이거. 야. 그쵸?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삶의 공간인 학교에서 주체가 되어 공동체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해 갈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가 공동체성을 키우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체성을 키우는 과정으로서 학교란 학생들의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민주주의의 진한함을 이해하고 역할의 차이가 권력의 차이를 생성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죠? 학생의 삶으로 체현되는 학교 민주주의. 그쵸. 학생 참여시켜라는 거죠, 결국은. 이는 제도나 절차적 보장만으로 불가능하며, 이거 중요하네요. 일상의 학교 공간 속에서 동등한 상호 주체적 관계로 체현될 때 가능한 것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는 학생들을 여기 있는 존재로 여기고, 그렇죠? 다시 성찰해 볼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학교 자체는 학생들의 생생한 언어를 경청하고 그들에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행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이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중요시 여기는 건 두 번째 같은 거겠죠. 그렇죠? 이거는 다 아는 거죠. 교육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배움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 그렇죠?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공이라면 이것은 뭐야? 모두의 참여를 말하는 거죠. 공동체성을 키우고 삶으로 체현되는 학교 민주주의. 그렇죠? 그래서 공공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모든 학생, education for all, 이게 education for all이네 있네요. 그죠? 모두를 위한, 그죠? 교육이고, education by all, 모두에 의한 함께 만들어가는 요게 교육의 공공성을 의미한다라는 것. 그래서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떤 절차만 따지고, 그쵸? 이런 것만 따지고, 우리 관료주의적인 형태로 인해 가지고, 그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라든지 교육적인 측면은 많이 배제가 되어 있었다. 반성하자. 두 번째, 모두에 의한 교육이어야 되는데 특히 학생들의 참여라든지 다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그쵸? 이런 사람들의 참여가 부족했다. 그쵸? 그래서 참여를 늘려야 한다. 참여를 늘리고 공공성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교육을 지향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번에 그쵸? 우리 나온 교육시선 오늘인데 이것도 아마 연구 보고서가 나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꽤나 우리 잘 작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